외신 네컷 오늘 네 가지 소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따끈한 소식인데요. 오늘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현재 11% 상승 중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애플의 자리를 더 앞서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중국에서 좀 지지부진한가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팔란티어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나왔고요. 현재 11%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올해 무려 160%나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고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고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될지,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알렉스 카프 과연 누구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62% 상승. S&P 500 지수 내에서 비스트라 에너지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장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죠. 일론 머스크처럼 오너의 영향이 큰 기업의 경우가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비교적 알려진 것은 미비해서 파헤쳐 봤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떤 회사일까요? The Mysterious and Powerful Data. 신비롭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 회사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라고 외신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설립한 벤처 투자사가 투자한 회사기도 하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팔란티어 고담, 인 팔란티어 파운드리, 팔란티어 아폴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담이라는 것은 일단 정부기관이 주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테러와 돈 세탁 등 범죄 움직임을 감지하는 서비스고요. 그 파운드리라는 것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기업 내부 비리 포착 등 투명성을 다각도로 높이는 기술에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폴로는 고담과 파운드리의 업데이트를 지속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그렇다면 이 알렉스 카프 CEO, 그는 누구일까요? Salt and Pepper Cows, 회색과 하얀 빛의 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리고 무대와 인터뷰에서 도발적인 모습을 즐긴다.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외신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6세입니다. 노르웨이 스키 강사, 요리사, 오스트리아 비서, 미국의 사격 강사, 경호원을 제외하고는 외딴 숲이 우거진 초원에서 혼자 노는 것을 완벽하게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CEO로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스키를 타고 루빅 큐브를 3분 만찢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프는 직원들을 위한 명상 세션을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 카프는 소아과 의사였던 유대인, 그리고 어머니는 예술가인 흑인 어머니입니다. 삼촌까지 한번 가보면요. 예일대에서 경제학 및 흑인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형인 벤은 일본에 거주하는 학자, 말 그대로 엘리트 집안에서 거주를 해왔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지할 때는 특이한 성향이 있는데요. 미신을 믿어서 그런지 카멜라 유대교 전통에서 18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18의 배수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에게도 그래서 36만 달러를 기부를 해왔던 거죠. 자, 팔란티어라는 이 회사는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는 모두 5명. 그중에 핵심은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렉스 카프와 그리고 디렉터 피터 틸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967년생으로 동갑인데요. 함께 법학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이름 유래는 NYT에서 J.R.R. 돌킨의 환상소설에 등장하는 마법의 도구 팔란티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작중 팔란티르는 아무리 멀리 있는 사물이라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는데요. 정보기관이 이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위협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팔란티어 실적 발표와 함께 팔란티어 어떤 회사인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또 대중의 관심사에서 그동안 벗어나 있었지만 그동안 타임즈에서 또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팔란티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 함께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엔비디아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호재에 이어서 애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1위를 독차지를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하면은 바로 엔비디아 떠오르시죠? 자리를 잡았다라는 선언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FT에서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지금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다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3분기에도 대거 매각했다는 소식으로 0.4% 하락. 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인데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은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반도체의 대장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각종 펀드가 의미적으로 엔비디아를 편입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매수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반면 그 아래에 있는 애플은 시장 영향력이 막강한 버핏의 매도 지속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버핏이 지난해 말 이후에 애플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2분기에는 보유 지분 절반을 그리고 3분기에는 무려 25%를 매각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매도를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워렌 버핏. 애플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외신에서는 버핏이 애플 주식을 꾸준히 매각하는 건 애플이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플이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라는 점도 애플 지분 축소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또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버핏이 판단했다면 매각할 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쉽지만 애플은 앞으로 고평가 문제가 부담이 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 기간 AI로 무장한 아이폰 16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가 애플 주가의 향배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호재들로 무장하고 있죠. 다우지수 편입 외에도 엔비디아의 주력으로 부상한 AI 반도체 부문이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 설계 결함도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기업의 가치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CNN에서 10월에 중국 판매가 9월 대비해서 20%나 넘게 급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중국 시장 판매량이 그래서 더 관건이 될 텐데요. 중국 시장 안 그래도 부진한데 테슬라 그 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테슬라의 10월 중국 내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 밖으로 약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중 중국 내에서 모델 3 세단과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약 6만 8천 대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치고요. 판매가 증가했던 9월과 비교하면 20%가 넘게 급감한 수치입니다. 중국 내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는 10월에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115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BYD가 최대 경쟁 상대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BYD의 차량입니다. BYD는 지난 3분기의 매출 기준으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다행히 BYD의 순이익은 테슬라의 3분기 순이익 22억 달러에 못 미치는 6억 달러로 아직 수익성은 테슬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왜 증가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인 보조금 지원 영향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각각 3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지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제 옆에 있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소식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좋은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국내 HBM과 AI 관련주들에게는 좀 좋은 뉴스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의 좀 공급망 변경 이슈가 좀 일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번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해당 부분에서 내용이 나올 때, 좀 일정한 부분에서의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우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대에 대한 좀 변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번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너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사실상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금일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수요 호조로 인해서 지금 비트를 했고 완전 지금 시간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뭐 팔란티어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의 긍정적인 기조가 워낙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국내 반도체 쪽은 뭐 일단 HBM 중심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HBM 쪽으로는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모양입니다. 국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잘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은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시장 자체를 끌어가는 주체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상승 이꼬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테슬라가 원가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랑 셀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캐즘 구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약진이 뭐 아직까지는 좀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다 세세하게 뜯어보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중국 차량 인도량이 YY 기준으로 테슬라가 이제 5.3% 감소를 했죠. 비아디가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66% 이상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연말 비수기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테슬라 부분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아디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좀 비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중에서 FSD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상 가격도 좀 인하를 해준 상황이고요. 화웨이나 뭐 리오토, 샤오펑 이런 쪽도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저는 테슬라가 FSD 쪽으로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거기서 좀 장악력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량 Q는 늘어난다는 점, 또 최근에 이제 관세 부분에서의 유럽 제한도 좀 상당히 강한데, 뭐 테슬라는 거기에 따른 뭐 관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4분기 인도량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독일에서 보조금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이게 저는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너무 테슬라에만 묶어 놓지 마시고 다른 독일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좀 물량 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2차 전지 투자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 지어서 국내 고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가지 외신 통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